이 모든 사단이 역전세, 빌라 전세, 전세 사기랑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올해 말로 어느 정도 일단락 되는 분위기였다가 갑자기 내년에 또 0.8배만 곱해가지고 112%로 만들면서 또 전세 대란 만들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그냥 어질어질한 거죠. 진짜 어질어질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전국이 정우성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 이때 저는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뉴스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허그발 역전세가 다시 온다, 이런 내용인데요. 뉴스를 한번 볼게요. 그 허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인 국토부 산하기관인데 전세 보증을 해주는 이제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서울보증에서도 전세보증보험을 해주는데 허그가 가장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세 시세가 시세 한 60% 정도 되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이 나가는 데 큰 문제가 없지만 빌라의 경우에는 빌라는 매매가랑 전세가가 좀 붙어 있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전세에 대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을 신청을 할 때 좀 기준이 있어야 돼서 허그가 자기네가 내세우는 기준이라는 거는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고 그 공시가격에 1.5배, 1.4배 이런 식으로 좀 할증을 한 다음에 그거에다가 다시 전세가율이라는 숫자를 또 곱해가지고 90% 곱하겠다, 100% 곱하겠다 이러면서 곱하기 숫자 두 개를 곱해가지고 내고 있거든요. 그게 공시가의 101.4배에다가 전세가율 0.9를 곱해가지고 현재 126%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다시 또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앞으로 내년부터 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뉴스가 되게 사소한 뉴스 같지만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년에 다시 한번 전세 대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계산해 보겠습니다. 빌라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 그 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했었는데 23년 5월 전까지는 공시가의 150%를 해줬고요. 그런데 이 다음부터 이제 원희룡 장관 때였죠. 이 다음부터 공시가의 140%로 바꿔주고 90을 곱하면서 1.16이 됐는데 이거를 0.8, 90%가 아니라 80%를 곱하게 되면은 112%가 되거든요. 112%가 되니까 더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계산해 볼게요. 어떤 방식이 되냐면은 계산이 좀 쉬우니까 옆 페이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만약에 전세 기준 전세 2억이 있는데 3억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빌라 시세가 3억인데 공시가격이 2억입니다. 그러면은 23년 5월 전에는 공시가 2억에 1.5배가 3억이잖아요. 그래서 3억 전세까지 전세보증보험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 시세가 얼추 3억인데 매매가 3억인데 3억 전세보증보험이 나가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보험 어차피 받을 수 있는 거여 가지고 3억을 가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3억으로 전세보증보험이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집주인은 자기 자본이랑 매매가랑 전세가가 차이가 없고 거의 빵원이니까 이게 무자본 레버리지가 돼가지고 그냥 한 20채 지어서 건설에는 한 60억 들었는데 전세로 60억 들어오면은 자기 돈 들어간 게 없는 셈이 되고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되잖아요. 여기서 약간 더 과격하게 생각해 보면은 건설에는 45억 들었는데 전세로는 20채 60억을 받아버리면은 그 사람은 집을 짓고 집 나갈 때 들어간 비용이나 이런 거를 다 전세금으로 되돌려 받은 다음에 오히려 집 짓고 실제 비용은 45억인데 15억 더 생겨버리거든요. 그럼 그 15억으로 또 집을 짓는 겁니다. 20채짜리. 그럼 또 15억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이렇게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리니지 게임에서도 아주 유명한 유튜버였는데 핵과금러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전세 사기 사건으로 지금 기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냥 몇백억대 금액으로. 그러니까 건물 하나 지을 때마다 막 10억, 20억씩 계속 들어오니까 완전 꿀 빠는 작업이라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몇백 채씩 한 겁니다. 이게 전세 사기 사건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졌던 그 근본인데 결국 공시가격에 1.5배까지 해주는 그 자기적인 기준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갔던 겁니다. 그거를 언제부터요? 22년 말부터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집을 몇백 채 집을 전세금을 내줘야 되다 보니까 그 내린 만큼 그 돈이 없어가지고 도망가고 아니면 나중에 주겠다 이러면서 여러 채 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요 과정에서 주도부가 뭘 했냐면은 1.5배 기준을 그냥 1.4배로 낮춘 다음에 그리고 여기 0.9를 곱해가지고 1.26배로 낮춰버리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냐. 앞선 케이스에서 공시가 2억이죠? 공시가 2억인데 1.5면은 3억인데 공시가 2억에 1.26배까지 전세보증보험을 해주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돌아가던 그런 집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집들은
3억 전세가 반강제적으로 2.2억으로 전세가가 빠지게 되면서 4,800만 원 돌려줘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전세도 2억이 아니라 1억 8천으로 내리게 되면은 그럼 그때는 2.27억이 되는 건데 종전 대비 7,300만 원, 한 채당 7천만 원씩 돌려줘야 되거든요. 이게 20채가 되면은 14억이 되는 거고, 그럼 14억을 임대인이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내줘야 되니까 그 돈을 못 내주면서 이게 전세 사기 사건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22년 말부터 쭉 지금까지 있었던 건데 올해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다? 다시 또 0.8배로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게 진짜 1.8배로 다시, 그러니까 0.8배로 내려서 112% 내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전세 금액이 또 반강제적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실상 역전세를 내년에도 일부러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떻게 적응하고 있냐면은 23년부터 24년까지 2년 동안 이제 빌라로 대표되는 비아파트는 전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세가 다 사라지고 있고 이제 사실상 거의 다 월세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어쩔 수가 없겠죠. 전세금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게 23년이었는데 정부가 23년에 이렇게 비아파트를 엄청나게 기피하는 상황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만들어줬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뭐냐면 무주택 가구는 그냥 9억 원 이하 주택을 소득도 제한 없이, 그러니까 돈을 잘 벌어도 상관없다. 또 결혼을 안 해도 됩니다. 싱글도 상관없다. 결혼도 상관없고 소득도 상관없고 무주택이만 하면은 되는데 너한테 9억 이하 집을 사는 거를 다 빌려줄게 했더니 23년 2월부터 특례론이 신청 폭발해가지고 이게 7월, 8월 전에 조기 마감 다 됐죠. 40조를 다 써가지고요. 그렇게 다 썼고 올해 신생아론을 또 풀었는데 신생아론은 일단 결혼을 해야 되고 여기서 일단 수많은 미혼 가구들 전부 탈락이고요. 그 다음에 출산을 해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아직 출산하지 않은 이제 무자녀 가구들 다 탈락이다 보니까 특례보금자리로는 800만이었는데 대상자가 신생아로는 40만 가구로 급감을 했고 신생아로는 그만큼 많이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올해는 결국 이들이 주택을 사가지고 글로 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기보다는 결국은 월세를 선택하는 이런 방식이 벌어지게 되거나요. 아니면 정말 탈빌라 해가지고 소형 아파트로 가게 된 거거든요. 전세로. 어쨌든 전세 대출은 나오니까요. 그리고 빌라 전세 시장은 이렇게 시세와 붙어 있거나 전세를 파악하기 어렵지만은 아파트는 나름 매매 시세랑 전세 시세가 일정하고 잘 굴러가니까 아파트 전세로 오게 된 거고요. 이게 소형 아파트 전세가가 올라가는 데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한 것이고 소형 아파트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소형 아파트 매매가가 올라가고 소형 아파트 매매가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처분해 가지고 다른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 사이클이 올해부터 막 발생을 한 겁니다. 결국은 이 모든 사단이 역전세, 빌라 전세, 전세 사기랑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올해 말로 어느 정도 일단락 되는 분위기였다가 갑자기 내년에 또 0.8배만 곱해가지고 112%로 만들면서 또 전세 대란 만들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그냥 어질어질한 거죠. 진짜 어질어질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전반적인 임대차 거래 패턴을 보시면은 제가 그냥 표 하나로 요약을 해왔는데요. 보면은 전체 주택이 아파트랑 비아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아파트랑 비아파트의 그 월세 거래 비중, 월세와 비월세로만 구분을 하면은요. 월세 거래 비중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뭐 22년이든 23년이든 24년이든 수도권을 봐볼게요. 평균적으로 40%대 중반의 아파트 월세 거래로 매우 일정합니다. 매우 일정하고요. 뭐 5년 평균보다는 올라갔죠. 22, 23, 24가 5년 평균보다 올라간 거고 월세가 좀 더 많이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50%에서 22년에 56%, 23년에 62%로 일단 확 점프가 일어나죠. 그리고 24년에도 66%로 또 확 점프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52%에서 68.7%까지 다 월세가 된 거예요. 10채에서 7채가 월세라는 겁니다. 지금 거래를 하면 과거에는 5채, 5채 월세 전세였는데 지금은 3채, 7채라는 겁니다. 월세가. 그리고 지방은 월세 거래가 사실상 80%까지 올라갔고 전국으로 70%가 월세 거래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월세 거래는 서울에서도 그 거래 건수가 300% 정도 늘었는데 5년 평균이랑 비교해 보면은 그러니까 5년 평균이랑 비교해서 월세 거래가 다 3배가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월세화가 많이 됐다는 거고 전세 시장이 거의 준초토화 됐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허그가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 올해도 전세 사기가 그 전세 보증 사고 규모가 4조 원이 넘어간다 하거든요. 4조 원이 넘어가는 전세 금액이 나오니까 허그가 돈을 지금 줄 만한 환경이 아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 사람들을 좀 막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허들을 낮추는 거거든요. 지금은 80%로 낮췄지만은 나중에는 뭐 1.3배에 80%, 1.2배에 80% 이렇게 매년 낮출 수가 있고, 매년 낮추게 된다면은 매년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진짜 허그 정말 문제예요. 문제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국토부는 뭘 하고 있냐? 어쨌든 국토부는 전세 사기 방지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허그가 전세 사기를 지금 양성하고 있는데, 어쨌든 감독 부처인 국토부에서는 전세 사기 방지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상황이 되게 뭐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전세 사기 영상을 저도 좀 봤는데요. 영상이 되게 길어요. 막 50분짜리 영상이 3개가 올라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거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을 일부러 깔아놓고 그 임차인도 그렇고 중개사도 그렇고 연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12명의 후보를 받아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다음에, 자, 국토부가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좋은 집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니까 신청자가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그 신청자 중에서 이제 좀 픽을 해가지고 실제 임대차 집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촬영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괜찮은 집들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전세 사기 사건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등본에 근저당이라고 하면은 대출에 대해서 이제 채권을 걸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전세가 1억 5천인데 1억 4천 근저당이 되어 있는 등기부 등본을 딱 열어놓고 이제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주면서 이걸 발견하는지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임대인 연기자십니다. 연기자시고 이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들은 실제 신청하신 신청자가 되는 건데, 집 상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 다 홀려버린 상황이 돼가지고요. 거기서는 집에 다 홀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다가 중개사도 그걸 연기하거든요. 근저당만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다른 걸 막 얘기해요. 이 집 상태는 어떻고. 그러니까 이제 홀리는 거죠. 홀리니까 여기 지금 무려 2명이 왔는데 이거를 발견하지 못해요. 근저당을. 그래서 발견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참 다시 막 보다가 잠깐만요 이러더니 다 사람들 다 근저당 드디어 발견하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 강아지 키워도 되나요? 뭐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이렇게 홀라당 넘어가는구나. 이 사람만 넘어간 게 아니고, 그래서 근저당 설정 금액이 높은 집인데 계약을 체결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요 사람도 또 그대로 계약을 체결해 버리고요. 다른 이 세 번째 사람이 근저당을 발견을 합니다. 발견해가지고 이거 근저당 뭐예요? 라고 하니까 또 어영부영 넘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죠. 이 전세금을 받으면은 은행 대출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죠. 라고 해가지고 특약에다가 말소 조건 특약을 달아놓습니다. 요 세 번째 사람이. 근데 이것도 사실 그거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말소시키지 않으면은 임차인이 그거에 대해서 대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3건에 대해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등기부 등본에서 근저당을 다 발견했는데, 발견해가지고 특약이라도 넣어놓은 사람은 3명 중에 1명이었고 2명은 집 상태에 약간 마음이 홀려가지고, 그리고 중개사와 임대인이 둘 다 합심해가지고 그냥 각 잡고 속이니까 이미 데이터가 다 공개된 건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되게 시사점 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은 너무 유익해서 제 기준으로 그냥 할 말이 없었고요. 돌고 돌아서 다시 허그 얘기로 돌아보면요. 허그가 문제입니다. 허그가 문제고, 일단은 전세와 관련해가지고 정말 어쨌든 허그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국정감사 때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좀 많이 털렸는데 제 생각에는 더 털려야 될 부처인 것 같고요. 전세 대란을 이렇게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에서 국토부가 좀 뭐라고 한마디 했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있나 국토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